안녕하세요. 로열 아이비 영어 담당 로지라고 합니다. 영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페이퍼를 써야 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으려면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랭앤리 과목에서 스트러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2022년 여름방학에 아이비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영문학 수업과 그리고 아카데믹 라이팅 수업을 진행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다 보니 원어민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영작문 레벨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는 라이팅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되지 않도록 많은 꿀팁을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랭앤리 과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Literary Analysis, 문학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Literary Analysis는 이제 Literary Device, 문학적인 장치에 대한 이해, 그죠? 거기 그 definition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작가가 왜 이 특정한 문학적 장치를 이 부분에서 썼는지에 대해서 글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학적 장치들에서는 이제 alliteration, repetition, 그리고 anaphora 등등이 있겠는데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죠? 그 메시지를 리듬을 통해서 그 독자의 마음에다가 임프린트 하고자 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리터러리 애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리터러리 디바이스가 뭔지 데피니션을 알고 있고 얘에 대해서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막상 에세이를 써보고자 하면은 도대체 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지 나의 언더스탠딩을 잘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스트러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리터러리 애널리시스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The Great Gatsby 모두 다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개츠비에서 그린라이트가 아메리칸 드림을 심볼라이즈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레이트 개츠비에서 심볼리즘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는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Green light symbolizes American dream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세이를 쓰는 문단을 구성하는 건데요.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의 언더스탠딩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improve를 시킨다면은 이런 식으로 featured uses the symbolism of green light to signify American drea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featured를 이제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작가가 이러한 선택을 했어요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일 처음 거보다는 훨씬 잘 쓴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sophistication이나 이런 건 전혀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improve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In The Great Gatsby, green light signifies American dream. Fitzgerald deliberately uses this symbolism to underscore the unattainability of American dream 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심볼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 피처드가 그린라이트를 사용했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deliberately라는 adverb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정말 이 작가가 일부러 만든 선택이야 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지겠죠.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더 가서 to underscore the unattainability of American dream. 그죠? 아메리칸 드림이 되게 허상이고 도저히 우리가 이제 이룰 수 없는 dream이라는 애스펙트까지 강조가 됩니다라는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처음 거나 두 번째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스텝을 가는 에세이 작성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가서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조금 더 폴리시 해보자면 In The Great Gatsby, green light signifies American dream. Feature deliberately uses this symbolism to underscore
The unattainability of American dream.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똑같이 썼죠. From a distance, the light looks mysterious yet inviting. But when we get there, it's not even tangible nor realizable. 이라는 설명을 이제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 라이트이 심볼리즘으로 들어갔을 때 그 그린 라이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리스틱을 이 작가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라이트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그린이라는 색깔이 굉장히 인바이팅하고 좀 미스터리어스한 그런 효과를 주죠. 그래서 나 저기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가고 싶어. 근데 막상 가면은 우리가 그 라이트를 절대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손에 이렇게 쥘 수 없는 그 아메리칸 드림의 그런 디sillusionment를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 작가가 그린 라이트를 심볼리즘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so what question에 대한 대답을 해주자면, 그래서 근데 왜 이런 그린 라이트를 사용한 거야? 뭐를 suggest 하려고?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한 문장 더 덧붙이자면 This is suggestive of the disillusionment that people who are hoping for their American dream to realize felt facing the dream getting deferred from them forever.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래, 미국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은 행복하고 아주 웰시하게 살 수 있대 라고 해서 막상 딱 갔는데 절대로 그 드림을 내 손 안에 잡을 수 없었을 때 느꼈던 그런 disillusionment, 그 드림이 계속 getting deferred from them forever,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또 한 발짝 멀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처드가 굳이 이 그린 라이트를 심볼리즘으로 사용했다라는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 서피스케이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단 하나의 클루 가지고도 정말 몇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라이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literary device에 대한 understanding이 끝나면은 이 다음번에 고민해야 봐야 할 스텝은 어떻게 내가 응집력이 좋은 에세이, cohesive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지겠죠. 아마도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에세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tie it back to thesis, 그죠? thesis에 연관 지어서 쓰세요라는 커멘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말이 쉽지 정말 막상 해보자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thesis,랑 연관 지어서 내 에세이를 구성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정말 그 퀘스천 마크가 머리를 가득 채우기 마련이죠. 이러한 에세이를 쓸 때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일단은 well-written thesis, 좋은 thesis가 필요해요. thesis랑 타이백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내 모든 에세이의 내용을 도미네이트 할 텐데 thesis 자체를 잘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logical structure, meaning 이거 thesis랑 모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연관 지어져야 한다는 거, 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your evidence, 심지어 여러분들의 evidence까지도 thesis랑 연관을 지어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 작성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라이팅 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thesis랑 연관을 지는 에세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랭앤리 과목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두 가지의 이제 HL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언신 텍스트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하는 글쓰기를 해야 하죠. 일단 그 두 가지 텍스트 타입은, 두 가지 엑스트랙트는 여기에 있는 이 많은 텍스트 타입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많죠. 근데 이 중에서도 항상 시험에 나오는 이제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뉴스 아티클이라던가 오피니언 칼럼, 그리고 그래픽 노블, 그리고 애드버타이즈먼트 등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는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최대한 많은 텍스트 타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정말 어떤 게 시험에 나와도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수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입들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텍스트 타입마다 우리가 키 피처를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쓸 내용을 알아도 도대체 이제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제가 인트로덕션에 뭘 써야 하고 바디에는 뭘 써야 하나요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샘플 아웃라인을 이제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하고 거기에 뭔가 애드온을 해가지고 라이팅 실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스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서 내면은 선생님이 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 피처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thesis,랑 더 연관이 잘 되어 있는 글을 써야 해. 이런 피드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번 여름방학의 페이퍼 2까지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상의 이유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과목에 집중해서 배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페이퍼 2는 이번 방학에는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래도 조금 페이퍼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페이퍼 2는 여러분들이 2가지 이상의 문학 텍스트에 대해서 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걔네를 재료로 삼아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태스크죠. 그런데 아무래도 2개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여러분들이 도대체 얘는 어떻게 스트럭처를 잡아야지 내가 밸런스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시작도 하기 전에 패닉하고 아니면 심지어 쓰다가 내가 맞게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일단 그 질문 자체도 이제 IB 페이퍼들은 굉장히 컴플렉스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얘를 글로벌 이슈랑 어떻게 타이해가지고 내가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을 컴포터블하게 할 수 있도록 3개의 마스터 아웃라인을 가지고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마스터 아웃라인 내에서 여러분들이 약간만 변형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 작성 후에는 아웃라인에 따라서 쓰는 실전 에세이 연습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페이퍼 2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내 에세이를 스탠드아웃하게 만드는가예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텍스트들이 다 거기서 거기죠. 여러분들 뭐 퍼스폴리스 배우고 또 핸드메이드's 테일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은 텍스트에서 고만고만하게 쓴 에세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 하나의 킥을 가지고 있다면 내 에세이가 다른 친구들 거보다 훨씬 더 스탠드아웃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드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So what question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 2는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he Handmaid's Tale, 그 마가렛 애트우드의 Handmaid's Tale과 그리고 인형의 집을 가지고 썼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형의 집은 지금 러시아에서 쓰여진 희곡이고 그리고 더 핸드메이드's 테일은 이제 캐나다 작가가 쓴 컨템포러리 너블이에요. 그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이 2개를 왜 같이 읽어야 하는가? 그 같이 읽는 거에 대한 시그니피컨스가 과연 있는가? 그죠? 읽음으로써 그 메시지가 더 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에세이가 정말 많이 다른 에세이들보다 스탠드아웃 할 수 있습니다. 에피파니는 문학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큰 깨달음의 순간을 얻었을 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IB 랭앤릭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에피파니적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여름방학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